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12띠 중에 마지막. 2025년 을사년의 돼지띠분들. 돼지띠들 이제 내년에 18에서 19이 되는 우리 고3 학생들 두신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아홉 수의 내년은 또 상충살이 발동되는 해이기 때문에 충돌하는 가운데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을 거야.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좀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서 친구 따라서 조금 뭐랄까 절도라든가 아니면은 요즘 생각 외로 학생들한테도 그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대요. 그래서 내년수의 정예생들한테는 이제 삼재도 들어오지만 수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공부 쪽으로 풀리는 아이들이 중간에 포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으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풀려가지가 못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은 요 정예생 자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년수에는 조금 홍수맥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안 좋은 것들을 좀 풀어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서른에서 내년에 31가 되는 의뢰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거나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좋은 해가 되겠고, 직장인들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게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 혼자 두드러지고 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협업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업을 지금 목전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직장에 가셨다가 지금 잠깐 그만두시고 다른 곳을 좀 이직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다급해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당당하게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어필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운기에. 그래서 새로운 도전도 괜찮으니까 창업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이동수가 있어요. 여행이나 유학 이런 식으로 가족들과 좀 떨어져 지낼 일들이 생기고 아니면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게 지방이라서 좀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이런 이동수들도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좀 흘러가면 그것도 잘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42에서 43이 되는 우리 계회생분들은 이런 반경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지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출장도 많아지고 아니면 또 해외길로 나갈 수 있는 운기가 돼서 해외 파견 근무를 하실 수도 있고, 또 4월달 같은 경우에 내년에 이직이나 변동수가 있기 때문에 뭐 본사에서 지점 간의 이동이라든가 지점에서 다시 본사로 올라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변화 변동이 굉장히 많아지고, 사업자들은 3, 4월에 아이디어나 어떤 창작물이나 새롭게 출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인정받게 되는 일들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좀 바빠지겠고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 조금 비밀 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암만 내 오른팔이라 생각을 하셔도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재물운으로 본다면 기운이 굉장히 강하니까 친구가 됐든 지인이 됐든 어떤 물건들을 좀 팔아주고 소비하는 소비자가 됐든 그런 것들이 옆에서 굉장히 기운들을 많이 북돋아 주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수의 기운에 강한 이런 사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도 내가 비밀을 공유하지 말고 비밀 유지를 잘 해라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한테 돈을 빌려간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보고 어디 투자를 했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옆에 두지 않는 게 좋고, 또 만약에 옆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분이다라고 할 때는 조금 선을 조금 분명하게 걷는 게 좋겠다 보시고, 애정운 같은 경우에는 미혼이나 싱글인 분들은 먼 곳에서 여자가 드는 형국이니까 뭐 외국인을 만날 수가 있다든지 뭐 아니면 일적으로 좀 내 옆에 가까운데 아주 최근에 가까운 쪽에 있는 분들을 만나실 수 있는 확률도 있고요. 대인관계로 보면 굉장히 뭐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예민해지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요럴 때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구설 시비수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친한 사람일수록
알겠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해서 조금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사람을 잃는 형국도 들어와 있으니까 그 부분 신경 쓰시고, 시운 넷에서 시운 다섯이 되는 신혜생들은 흐름이 좋다고 뒤늦게 시작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투자 같은 것도 뭐 금융상품이나 적금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주식이나 펀드나 뭐 코인이나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가 클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사업자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는 조금 피하시고, 국내가 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내년 수에는 해외 투자보다는 오히려 국내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년 운기는 좀 안정성을 보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대인관계 같은 경우에는 귀인이 뭐 동서사방에서 드니까 사업이나 일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을 크게 받아요. 그렇지만 악연도 처음에는 귀인처럼 들어오는 법이니까 나한테 도움을 준다 해서 다 손을 잡으시면 안 되고, 또 성장의 시기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은 좋은 흐름이지만 이럴 때는 시기 질투가 있어서 인간의 다툼, 이별, 뭐 고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사에도 좀 곤란한 일들이 좀 생기고 그러니까 인간관계 좀 조심하시고, 건강 부분은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 뭐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가시기 때문에 체력 저하, 면역력 결핍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병에 노출되는 시기고, 시운 다섯 숫자가 겹치는 해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몸주대살이 끼는 해예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일이 없다 하더라도 상문이 쉽게 탈 수도 있고 동법이 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집안에 뭐 나무를 벤다든지 아니면 돌을 뽑아낸다든지 이런 거, 또 물건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또 상갓집에 조객 상문이 들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몸주대설이 들어오는 신혜생들은 이런 것들도 좀 풀어내시는 게 좋겠고, 66세, 67이 되는 기회생들은 역마가 굉장히 발동을 많이 하는 해예요, 내년에.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생산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바쁜 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사업운으로 본다면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굉장히 분주하게 뛰는 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 대립이라든가 경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살벌하게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치열하게 좀 겪기 전에 시스템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경쟁력 이런 것들을 키우시는 게 훨씬 더 유력하겠죠. 대인관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이별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인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떠나는 사람은 좀 잡지 말고 나한테 오는 사람은 막지 마라 이런 말이 예전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굳이 나한테 떠나는 인연들을 안타까워해서 잡고 내 옆에 둔다 하더라도 오히려 결국에는 그때 보낼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시는 분들 잡지 말고 또 오는 사람 막지 말고 요 옛말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고요. 건강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뭐 좀 각종 사고, 재해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해예요. 액살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력 육체적으로 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고, 뭐 홍수가 날 때 아니면 뭐 집안에 불이 난다든지 집안에 물난리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 또 시골 같은데 산 밑에 있는 집이다 그러면 산사태가 나면서 내 집이 좀 파손될 경우가 있고 이런 재해도 좀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신경 쓰시고요. 78에서 내년에 79이 되는 우리 정예생 엄마 아빠들은 9수의 사고진정수가 바로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고, 부동산 매매나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 하나를 잃게 되면은 하나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운기기는 해요. 그런데 좀 이런 것들도 소문내지 말고 좀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면 그 왜 손 벌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져요. 주위에 친구라든가 아니면은 또 가족들, 자식들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손해보는 일이 생기니까 하나 잃고 두 개를 얻는데 그걸 소문내면 축하한다,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 그래? 그러면 이럴 때 돈 좀 빌려야지, 아니면 아버지 나한테 투자 좀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오히려 들어와 있던 거를 손해볼 일들이 생기니까 좀 지키시고 입도 좀 다물고 계시는 게 좋고, 건강 부분은 장거리 이동을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어요. 낙상수도 들어와 있고
이제 조금 추워지고 이제 겨울에 눈이 오게 되거나 집안에서도 낙상수가 욕실이나 이런 데서도 있을 수 있고 슬리퍼 잘못 신고 계시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낙상수 좀 조심하시고 괜히 남일에 자식 일에 나섰다가 오히려 본인이 구설이나 원망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내년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히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세요. 삼재는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꼭 어떤 사단이 나도 나기 때문에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내년에 양띠나 토끼띠만큼 나쁜 악삼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해생들도 삼재에 9수가 낀다거나 아니면은 또 몸주대살이 낀다거나 이런 나이대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